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중간고사도 끝나고 슬슬 힘들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요맘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 곧 방학이잖아?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 이 키레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핵심은 뭐였어요? 차지 컨저베이션과 에너지, 뭐 또는 포텐셜 컨저베이션이었다. 별거 없었다. 그치? 복습 겸 해서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해석해봤던 회로가 이제 비슷한 회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 B점과 C점 사이에 배터리 대신 이렇게 캐패시터가 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위쪽에 배터리 하나, 그 다음에 저항 3개 있는 건 똑같고요.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가 2 때려질 때 전류 I1, I2, I3를 구하고 점 BC 사이 포텐셜 디퍼런스 델타 BC, 마지막으로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차지 Q까지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네요. 자, 이런 복잡한 회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두 개만 알면 돼. 뭐랑 뭐? 차지 컨저베이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컨저베이션. 자, 그럼 먼저 이 차지 컨저베이션에 해당하는 우리 정션 룰 적용해 볼게요. 지금 보면 문제에 전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정션 C를 기준으로 I1, I2가 들어오고 I3가 나가고 있네요. 어떤 정션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과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어떻다?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충전이 완료된 캐패시터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죠? 결국 뭐가 0이라는 거야? 그치? 이 I1이 0이라는 거죠. 결국 I2가 I3와 같다. 그래서 결국 이 회로는 멀티 루프 서킷이 아니라 싱글 루프 서킷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됐고요. 다음, 에너지 뭐 또는 포텐셜 컨저베이션에 해당하는 우리 루프를 적용해 볼게요. 일단 루프를 정해 줘야겠지, 그치?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싱글 루프라고 했어요. BC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A, E, F, D, A 이런 루프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포텐셜 차이 얼마라고? 무조건 0이야. 왜? 포텐셜은 위치만의 함수니까. 그치? 자, 먼저 A에서 E로 갈 때 포텐셜 변화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자, A에서 B까지는 별일 없이 가다가 B에서 E로 갈 때 저항을 하나 지나가게 되죠. 자, 저항을 지나가면서 포텐셜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치? 얼마나? 지금 전류 I가 저항 R3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옴의 법칙, V는 IR에 의해서 이때 포텐셜은 I 곱하기 R3만큼 감소한다. 자, 다음 E에서 F. 자, 근데 보니까 E는 이 배터리에 양극에 연결이 돼 있고요. F는 이 배터리에 음극에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E에서 F로 갈 때 포텐셜 변화는 F점에서의 포텐셜 빼기 E점에서의 포텐셜이 되는데 F점에서의 포텐셜이 V-, E점에서의 포텐셜이 V 플러스니까 자, 어떤 배터리의 음극의 포텐셜에서 양극의 포텐셜을 빼는 거야.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기전력 나오겠죠. 자, 다음 F에서 D로 갑니다. 근데 F점이랑 D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포텐셜 변화도 없다. 마지막 D에서 A로 갑니다. 자, A랑 D 사이에는 저항 R2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R2를 전류 I가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포텐셜이 감소한다. 얼마나? I 곱하기 R2만큼 감소한다. 어때요? 싱글 루프니까 굉장히 쉽죠? 이게 끝이야.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일단 전류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전류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I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I는 자, 이제 값만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R2가 2옴, R3가 4옴, 마이너스 2.33A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2.33A고요. 요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실제로 흐른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I를 이렇게 점 C를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 점 C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 뭐 아니면 이 루프 전체를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뭐 똑같은 말이죠. 자, 전류 구했고요. 자, 다음 B점과 C점 사이에 포텐셜 차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냥 이 B점과 C점을 포함해서 우리 루프를 적용하면 이 B점과 C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루프 BEFCB 같이 이렇게 BC 구간을 포함한 루프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자, 이 루프에 대해서 우리 루프를 적용을 하면 일단 포텐셜 차이 얼마야? 0이야. 무조건. 그치? B에서 출발해서 다시 B로 돌아왔잖아. 자, 그 다음에 처음에 B에서 E로 갈 때 포텐셜 변화 어떻게 돼요? 전류 I가 저항 R3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IR3만큼 감소. 다음 E에서 F로 갈 때 앞에서 했던 거지. 배터리의 EMF만큼 포텐셜이 감소. 자, 다음 F에서 C로 갈 때 아무것도 없고요. 마지막 C에서 B로 갈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VB 빼기 VC. 요게 델타 VBC다. 자, 델타 VBC에 대해서 식 정리하면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EMF 더하기 IR3 해서 EMF가 14V, 전류 I가 마이너스 2.33A, 저항 R3가 4옴. 계산하면 4.68V가 된다. 자, B점의 포텐셜이 높은 거야? 아니면 C점의 포텐셜이 높은 거야? B점의 포텐셜이 더 높은 거죠. VB에서 VC를 뺐더니 지금 양수가 나왔잖아. 얼마만큼 더 높다? 4.68V만큼 더 높다. 자, 마지막 이 BC 사이 포텐셜 차이가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표시된 이 전류 I1이 원래라면 B에서 C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캐패시터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못 흐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캐패시터의 포텐셜 델타 V 캡은 얼마야? 식 세워볼까?
자, 일단 B점과 C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가 4.68 볼트라고 했는데 이 캐패시터와 저항 R1 사이에 어떤 임의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B점과 C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는 C점과 X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 더하기 X점과 B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 이것과 같겠죠. 자, 그래서 먼저 C점과 X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 자, C점과 X점 사이에는 지금 저항 R1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전류 I1이 흐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치? I1 곱하기 R1만큼 차이가 나겠지. 자, I1이 흐르는 방향 고려하면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X점의 포텐셜이 더 커요? 아니면 C점의 포텐셜이 더 커요? X점은 이 I1이 이 저항을 지나가기 전이고요. C점은 이 I1이 저항을 지나간 후예요. 당연히 X점의 포텐셜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 IR1이 나올 텐데 지금 I1이 얼마라고? 못 흐른다며. 0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C점과 X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점과 B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는 어떻게 써요? 자, X점은 이 캐패시터의 오른쪽 판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B점은 이 캐패시터의 왼쪽 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B점과 X점 사이 포텐셜 차이는 이 캐패시터의 왼쪽 판의 포텐셜 빼기 이 캐패시터의 오른쪽 판의 포텐셜과 같을 거고요. 자, 이렇게 캐패시터의 두 판 사이의 포텐셜 차이가 곧 뭐야? 이 캐패시터에 형성되어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과 같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V 캡이다. 자, 그래서 결국 4.68 볼트는 0 더하기 델타 V 캡 해서 이 캐패시터에 형성되어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 얼마다? 4.68 볼트다. 그래서 이 B점과 C점 사이에 포텐셜 차이만큼의 포텐셜이 지금 캐패시터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흐르지 못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총 전하량 Q는 어떻게 되겠어요? 캐패시턴스의 정의에서 Q는 C 곱하기 델타 V죠. 문제에서 캐패시턴스가 2페럿이라고 했고요. 델타 V는 4.68 볼트라고 했으니까 결국 총 얼마만큼의 차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 9.36 쿨롱만큼의 차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차지 컨저베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컨저베이션, 뭐 또는 포텐셜 컨저베이션에 기반해서 이런 복잡한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캐패시터의 성질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충전된 캐패시터가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 뭐 그리고 이때 캐패시터에 저장된 차지, 전하량까지 한번 구해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캐패시터가 충전되는 도중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캐패시터가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자, 바로 다음 주 어댑티브 러닝 코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플럭스, 가우스 법칙, 일렉트릭 포텐셜 이 세 가지 개념과 한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렉트리컬 디바이스, 전기 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특히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전기 장치들이 직류 회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직류 회로는 어떤 회로였죠?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회로였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일정한 전류를 흘릴 수 있었어? 배터리를 연결하면 흘릴 수 있었죠. 결국 배터리는 어떤 전기 장치다? 직류, 다이렉트 커런트를 생성하는 장치다. 자, 배터리는 두 전극 사이의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인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에서 내부 저항으로 인한 손실을 빼준 만큼의 전압을 회로에 인가하는 장치인데, 자, 이때 이 전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회로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배터리가 연결된 직류 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배운 규칙이 바로 키르호프의 규칙이었죠. 자, 두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션 규칙. 이 연결점, 정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쉽게 얘기해서 전류는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차지 컨저베이션과 관계된 규칙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루프 규칙. 회로상 동일한 지점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된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처음부터 거기에 있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오건 그 지점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항상 같다는 규칙이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일렉트릭 포텐셜 보존 또는 에너지 보존과 연결되는 내용이었죠. 자,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번 챕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책에 있는 문제 몇 개 골라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이 문제풀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편집 좀 해가지고 스노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숙제는 이렇게 두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메일 주세요.